당신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순간 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돈을 잃을 것입니다. 이건 이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투자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겁니다. 첫 투자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했던 주식을 샀다가 예상과 다르게 폭락하는 경험을 하죠. 손실이 쌓일수록 불안해지고 결국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판 주식은 다시 오르고 정작 다시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땐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경험을 얻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만 잃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쪽과 실패하는 쪽을 가르는 핵심 차이는 무엇일까요? 데니얼 드류는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험이 많으면 돈을 얻고 돈이 많으면 경험을 얻는 곳.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한 문장이야말로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투자 거장들도 처음부터 시장에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장에 돈을 내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을 잃는 걸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원칙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돈이 아니라 경험을 얻는 쪽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돈을 얻는 사람이 될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공포는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 이제 시장은 끝났다. 사람들은 앞다퉈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워런 버핏. 버핏은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지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사는 거지?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나는 탐욕을 부린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이때 주식을 샀을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같은 기회를 보고도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위기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던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행동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사람들은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만 원을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그 기쁨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하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 사이클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버핏은 단순히 배짱이 있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시장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주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숫자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감정 때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다룰 핵심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공포심 위기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확증 편향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심리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공포심 위기에서 우리는 왜 팔고 싶어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제라도 팔아야 한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시장은 다시 반등했고 그때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큰 기회를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이후에는 항상 반등이 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포 속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1. 투자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라.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보유한 주식이 30%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나는 이 기업을 5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두면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항상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기업이 아니라면 단 하루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이 확증 편향,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이 투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시 1. 상승장에서의 확증 편향. 주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는 긍정적인 뉴스만 찾아봅니다. 유튜브 뉴스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만 보고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결국 거품이 터졌을 때 뒤늦게 대응하게 됩니다. 예시 2. 하락장에서의 확증 편향.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나쁜 뉴스만 찾아보며 공포를 키웁니다. 이번에는 진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믿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반등이 오기 직전에 주식을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확증 편향에 빠지면 우리는 진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해결책: 이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상승장에서는 왜 지금이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찾아보라. 하락장에서는 왜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투자 결정 전 자신과 반대되는 시각을 최소 3가지 이상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원칙만 지켜도 투자에서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투자 심리를 극복하는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투자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라. 확증 편향을 극복하려면 반대 의견을 반드시 검토하라. 이제 우리는 투자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실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3가지 전략.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성공한 투자자들과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를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잃고 떠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투자자가 되는 3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 1. 시장 노트를 만들어라. 경험을 기록하면 자산이 된다. 왜 투자 기록이 중요한가?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투자 거장들은 모두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결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이 왜 돈을 벌었고 왜 잃었는지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전 적용법. 투자할 때마다 왜 이 종목을 사는가를 적어라. 투자 당시의 시장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라. 6개월 후 다시 읽어보며 그 판단이 옳았는지 점검하라. 예시 2024년 3월 15일 A기업 주식을 매수. 이후 최근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저평가됨, 리스크,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 이렇게 기록해두면 몇 개월 후 시장이 변했을 때 당시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전략 2. 공포와 탐욕을 체크하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라. 왜 감정적 투자가 위험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의 주식을 던지고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면 탐욕에 이끌려 무리하게 매수합니다. 실전 적용법. VIX 지수공포 지수를 활용하라.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VIX 급등은 매수 기회를 고려하라.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VIX 하락은 경계하라. 자동 매수 매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라. 주가가 30%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리 세운 원칙을 따르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예시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면 나는 매수를 고려할 것이다. 내가 매수한 주식이 50% 상승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투자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면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결국 돈을 벌어준다. 왜 나만의 원칙이 필요한가? 성공한 투자자들은 절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적용법.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을 만들라. 투자할 때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라. 예시 기본적인 투자 체크리스트. 1.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2. 경쟁사 대비 강점이 있는가? 3. 부채 비율이 적절한가? 4.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는가? 5. 이 기업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에 휘둘리는 투자자는 항상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주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 한순간의 감정적 결정, 그리고 뒤늦은 후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될 것입니까? 단순히 돈을 잃고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 노트를 작성하라. 경험을 기억하면 자산이 된다. 공포와 탐욕을 체크하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라.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결국 돈을 벌어준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1년 후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투자 원칙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댓글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이 영상을 보며 확인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주시장은 경험이 많으면 돈을 얻고 돈이 많으면 경험을 얻는 곳입니다.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